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강병주 의원, 정기풍 의원, 이인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정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오경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지역위원장과 이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피해 장소를 방문하여 많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며 조선업, 관광업 외에도 수산업 또는 어업이 거제시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업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업은 기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양식어업 또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수확할 수 있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올여름은 기나긴 장마와 폭염, 특히 빈산소 수계로 인해 양식 어가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피해 집계를 보면 양식굴이 76건에 20억 1,700만 원, 홍합 49건에 2억 1,200만 원, 멍게 136건에 20억 8천만 원, 가리비 1건에 2,600만 원 등으로 총 261건에 52억 900여만 원의 피해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굴, 홍합, 멍게, 가리비 등 어장곡 수백 곳이 폐사 상태로 나타나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탄소 부족 물 덩어리로 분리되는 빈산소 수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예년에 적조 피해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역대급 장마로 진해만 일대는 고수온 현상까지 겹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에 대해 정부가 복구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한도가 적어 양식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상 국가보상금은 입식 신고를 하지 않는 양식어민들에게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보험은 보험료가 1,000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보장기간 1년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급증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료를 종전 대비 33%나 인상해 어업인들이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빈산소 수계 발생 역시 기후와 관련되어 있고 자연재난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과거 종종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자체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 및 관련 기관들과 협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조선 경기 침체가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거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이 위기를 잘 버텨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임에 불구하고 이뤄진과 더불어 공무원, 시민들께 잘 버텨주시고 서로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 1동, 옥포 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의장님과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경문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 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광용 시장님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도 14호선 장평 구간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도 14호선 장평동 산 20-3번지 1원 계룡산 교차로 도로는 거가대교 대체 우회도로 309에 위치하며 지난 2003년 SK건설 등 5개사 컨소시엄이 수주하여 201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2010년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의 교통체증을 염려하여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의 11.34km 구간 중 2차로를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즉,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초 기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계룡산 교차로가 신설되면서 배수로 확장 등 도로 안전이 소홀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 구간의 임시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도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배수시설의 부족 등으로 폭우에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개통한 이후부터 부실공사 의무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7월 거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균열이 크게 발생하는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났고 진주 국도관리사무소는 국도 14호선 계룡산 교차로 부근 응급 복구 공사를 위해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국도 14호선이 차단되면서 거제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거가대교 대체 우회도로의 시공 잘못으로 인해 계룡산 교차로 진추임로 도로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도로도 응급 복구를 위해 한동안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한 응급 복구 공사비는 물론 도로가 차단되어 겪은 불편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특히 계룡산 교차로 진추임로 구간은 완전 복구가 아닌 응급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것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도로 예산의 추가 편성은 물론 언제든지 도로 차단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임시 개통한 도로가 지반 침하 현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칫 도로의 슬라이딩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거가대교 대체 우회 도로는 거제시 발주공사가 아닌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것이기에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주국도관리사무소는 도로안전 모니터링을 포함한 기술 자문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공법 등을 반영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 14호선의 도로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시공한 계룡산 교차로 진추임로 도로의 안전입니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무리하게 임시 개통하면서 부실을 초래한 시공사 및 감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설계에 누락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도 14호선과 연결된 장평동 116-20번지 1원 거제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 및 소로 1-45호선에 대한 복구 비용의 청구입니다. 거제시 잘못이 아닌 국도 14호선에 의해 도시계획도로가 파손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가 안전진단 용역비와 계룡산 교차로 진추임로 부분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정강용 시장께서는 국도 14호선 안전진단 시 계룡산 교차로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의 배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인자가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있는 만큼 거제시 도시계획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정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식품일 정돈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각을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과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외성들을 포함한 25개의 성곽이 있습니다. 외성들은 타 지역보다 외침을 많이 받아 방어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성들이 대부분 바다와 밀접하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해양 경치가 좋은 외성들은 귀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곽을 매미성처럼 꾸미려는 시도보다는 타 지자체들의 유사 사례들을 조사하여 성곽 주변에 간접 조명을 하거나 성곽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주차 시설을 보강하는 하거나 인색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곽꽃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접근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량성은 거제대교 관문으로 이어지는 근접거리 통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성인데 최선 구간 앞에 가로수와 소형물 등의 설치로 인해 성 자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등 성내성도 마찬가지로 성의 여건상 도로 길목에 위치하여 쉽게 볼 수 있으나 복원 작업으로 새롭게 단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으로 비롯한 장애물들로 인해 석축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성내는 여산 양달석 하백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달석 하백 기념사업회에서는 양달석 하백의 작품 전시를 위해 작품도 모으고 전시실 초안도 잡으며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압니다. 둔덕기성 또한 복원 관리가 잘 되어 둔덕 면민들이 작약을 직접 심어 가꾸고 있으나 둔덕 면민들이 가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작약꽃을 심어 홍보가 잘 된다면 분명 둔덕 시골 상권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배량 진성 또한 꽃무릇을 심어 성과 어우러진다면 덕은 해수욕장을 비롯한 가배 마을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라벤더 꽃을 활용하여 지석보 성을 홍보함으로써 거제시 전체가 홍보되는 효과를 보였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타 지역 관광에까지 유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과 꽃이라는 작은 관심의 시작이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앞으로 문헌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성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정비를 수립하여 유적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곽을 역사 교육을 장 및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거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석 인사부터 하게 되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시면 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운 추석 연휴 코로나19로 가족 모두 모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뜻깊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와 어려움에 심신이 지치고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위원회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양식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우리 국도 14호선의 그 피해 부분을 원인자가 누군가를 명백히 밝혀서 그 책임을 추궁하고 예산 또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용적보고가 한번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거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천만관광 이야기를 하면서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깊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소관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국 소비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종합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 및 예산 편성 방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453억 1,251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36억 9,393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 회계는 1,089억 1,702만 7천 원이 증가한 1조 57억 7,218만 2천 원이며, 특별 회계는 47억 7,691만 원이 증가한 1,395억 4,032만 8천 원입니다. 특히 이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희망 일자리 사업과 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과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공익집불 사업 등과 같은 국도비 교비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19 태풍 등의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한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함께 우리 시도 지난 8일간 내 확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 시행하였고, 또한 지난 7일 상문동에서는 태풍 10호 하이슨의 영향으로 아파트와 접한 절개지가 붕괴되어
토사가 유출되면서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금씩 되살아나던 지역 경제는 전보다 더 위축되었고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욱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서로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동심동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합쳐 서로 힘을 모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통적인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과 심사를 거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 더 애써 주시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시민 참여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거제시 제한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가칭 남부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의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2021년도 제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제9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제10항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분 개량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제1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2항 거제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3항 거제시 금융구역 지정 및 간접 허증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4항 거제 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김용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9회 거제시의 임시회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은 원안 가결, 5건은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 요지, 7항 기타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시민참여 포인트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포인트 제도와 포인트 부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 포인트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제한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14일 개정된 국민 제한 규정 및 공무원 제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제한 제도의 활성화와 정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1호의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포상 규정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5조의 2 제1항의 사람을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20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동부면 보건지소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537.76제곱미터 규모의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전액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고 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목욕탕을 겸비한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가칭 남부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의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 거제 소방서 동부 119 안전센터를 시 소유의 남부면 저구리 201-15번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상황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 동부 119 안전센터 청사 협소에 따른 증원된 소방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필요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 사각지대인 거제 남부권 원거리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 등 원활한 소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소유 부지에 119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에 위임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민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2021년도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액은 재단 사무국장 채용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7%가 감소한 2억 6,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 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거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거제시 영어마을을 리모델링하여 올 10월 거제시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평생학습센터, 영어마을, 진로진학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운영상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3년간입니다.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분 개량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분 개량 사업을 민간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그 취급에 있어 안전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장 감독 등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거제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조문에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7건의 조례에 대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하고 노동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거제시 금융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 건강 정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일원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구역 감시 및 제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금연 지도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보장을 위하여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 제1항 제7호 중 해수욕장 일원은 금연구역 지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수욕장의 백사장, 몽돌 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거제시민 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20년 6월 25일 설립된 사단법인 거제시민 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스포츠 육성으로 조성경기 악화 등에 따른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체육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역적인 방역 체계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059만 4천 원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있는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답변자를 얼굴 하시고 위원장님 하실까요? 교육체육과장 또는 국장님, 자, 과장 자리에 계시면 과장 나와주시고 안 계시면 국장님. 국장님이 대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리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내가 과장님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들 못 불렀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네, 국장님, 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일단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시험센터 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네, 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예, 한 기관에 예. 위탁하겠다는 것이죠. 네, 네, 영어마을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뭐 3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예, 거제교육청과 50대 50 예산을 예, 50대 50으로 지금 그 같이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네, 이게 지금 그 2년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위탁해야 된다. 내용이 틀리고 기간이 틀립니다. 영어마을은 우리시가 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 예,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2년으로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데 예, 3년으로 해버리면 이거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리는 2년까지 왜 3년으로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교육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네, 우리 시에 그 MOU 체결을 하면서 우리 시 1억하고 교육청 1억하고 지원하더라고 서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지고 교육장님도 찬성을 하셨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말하고 진로센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서 또 끊어지면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 거제교육청에서 예, 진로진학지원센터에 1억 그러니까 1년에 1억 아닙니까? 예. 2년 동안 뭐 2억인데요. 예, 1억을 그러면 예산을 내기로 그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교육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장님이 교육감 이야기시죠? 박종훈 교육감. 교육감. 예, 교육감. 그건 행복교육지구 아닙니까? 예? 그건 행복교육지구. 아, 그날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날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그때 MOU 행복 그 도시 행복교육지구 예. MOU 협약식 할 때 예, 해약식 할
그러면 하실 적에 할 때 저희들이 진로 건의를 진학- 했습니다. 건의를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교육감한테 예, 거제시 진로 진학 지원 센터 예, 예, 뭐 좀 이렇게 그 협조 요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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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육감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예. 했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아, 그때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도 참여합니까? 예, 교육지원청도 그때에 그 과장님하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교육감님이 오시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오셔가지고 뭐 예산은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뭐 예산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래도 그런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그 맹사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세 가지 건의를 했는데 이 예산은 1억 지원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주기로 거의 뭐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기관과 기관이 하는 일이고 공적인 네.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예. 결정해야 되고 예. 그 결정 하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 우리 시가 뭐 그렇게 협조해 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이 공적인 일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건데요. 예. 그러면 명확하게 거제교육청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예. 그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했고 예. 그다음 예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 1억 원을 예. 그 집행하기로 뭐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기간은 2년입니다. 예산은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확보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예산을 이제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은 뭐 거의 뭐 지원해 주는 기라 다름없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그게 예.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다만 네, 그래도 네. 기관끼리 우리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기관장끼리 합의를 하면 네, 그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거제교육청에서 네,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거제시와 함께 예. 50대 50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었는지 예, 그다음에 그 기간이 2년인데 예, 이렇게 위탁 동의안에 같이 묶어서 3년으로 해버리면 예. 이건 우리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거제교육청에서 3년으로 위탁 동의안을 해라라고 같이 협의를 하신 건지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로진학지원센터는 2년입니다. 그 이후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로 진학 센터는 어찌 보면 학생들 진로와 관련되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 진로진학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이 2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동의안에 3년으로 올라오면 어떡하냐 이 말인 거죠. 위원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 답변하는 게 음. 낫겠습니까? 그때 이거는 본께는 이제 그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 희년 후에는 그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필로시는 또 우리 시 예산으로도 내는 우리 거제시의 우리 시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시비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네요. 진로진학 어쨌든 지원센터가 예. 2년 계획으로 예. 그 거제교육청하고 50대 50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예. 2년 뒤에 거제교육청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위탁 그 동의안에 따르면 3년으로 했으니까 예. 3년은 하겠다. 이건 음. 이런 것입니까? 그렇죠. 먼저 그 사전에 우리가 저 민간 위탁을 주려고 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아니 그걸 얻어야 묻는 되기 게 때문에. 아니고요. 저기 그러면 국장님, 네. 의장님 그러면 그렇죠. 과장님 예, 과장 답변하시는 게 답변. 나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묻는 것은 지금 예. 2년으로 약정돼 있는데 지금 3년 얘기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다고. 교육청에서는 약속인 건 2년인데 예,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안 줬을 때 그 1억을 우리가 자체로 돼서 계속 할 거냐 그런 요직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올해 이제 고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청하고 또 교육감하고는 2년간인데 그 위에도 연장할 수도 있고 혹시 연장이 안 되면은 우리 사업비로 추가 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뭐 진행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최소한 2년으로 된 사업을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시 단독으로 영어말처럼 우리 시 세금 시비로 투입하는 거는 2년이든 3년이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거제교육지원청이라는 기관과 협업해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2년 계약되어 있는 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3년으로 한다는 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소통과 협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거제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서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동의안은 3년인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함께 해주십시오라든지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거제교육지원청에 뭐 통보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영어마을하고 물론 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가 교육청하고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큰 틀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일단 3년까지 위탁하고 거기에 이제 교육청을 함께 참여시키는 겁니다. 참여시켜가지고 일단 계약은 2년 돼 있지만도 또 연장할 수 있는 게 연장이 이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네, 뭐 예산이 1억이니까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교육청 뭐 예를 들면 교육장이나 직원이었다면 우리 시의 일처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참 좀 이는 위탁을 이제 3년 할 적은 알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 업무를 하다가 중간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기관에 최소한 협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마을 진로지원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위탁을 했으면 영어마을 3년 가고 진로진학체험센터 2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일을 조금 수월성을 따지다 보니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 지금 약간 이런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네, 답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거제 시민 축구단 저는 이게 우리 당초 예산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 자리 들어가시죠. 거제 시민 축구단 운영 지원 보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2억이 일단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시의 많은 체육 단체 중에 하나이고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체육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2억 원은 보니까 사단법인 거제 시민 축구단의 자산으로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그 2억은 이제 시민축구단 창단 준비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자산으로 잡힌 예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업무 보고에는 자산이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 축구단에 들어가는 그 자산이요. 그 자산 중에 2억 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1억 원은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이 2억 원은 우리 시가 2억 원을 출연해서 이 지금 사단법인
그 거제 시민축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산으로. 그 창단 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단법인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전체 예산이 다 자산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단 형태도 관주도형 시민 구단 비영리 법인입니다. 거기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반 다른 그 많은 체육 단체가 있는데 거제 시민 축구단도 그 많은 그 단체 중에 하나로 두고 민간 경상 합비를 보조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여기에 지금 자산을 출연한 거 아니에요? 자산을 출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올해 창단 준비하는데 그 필요한 예산이 이제 자부담 1억, 우리 시 2억 이래가지고 3억을 잡았는데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그 사단법인의 어떤 자산으로 저는 회계법상에 아마 그리 잡혀 그 얼마까지는 자산을 잡아놔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자산 잡혀 있고 나머지 일부는 이제 준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이게 됩니다. 저희들 이거 그 검토 보고서에 보면 총 자산이 거제 시민축구단 총 자산이 2억 1,18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비가 2억,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하고 경상 경비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고 2억 총 자산 2억 1,000만 원에 2억이 우리 시가 출연한 것이면 거의 이거는 시가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 시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만들었는데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민간인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자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비로 자산으로 출연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썼다는 것인가?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 별도로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제 시민축구단에 들어가는 이 예산은 일반 체육단체들한테 주는 예산하고 이게 틀립니까? 이 관련 법령을 어디를 근거로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지방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입니까? 일단 그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요.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비영리 단체는 종류가 많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사단법인 거제 시민축구단이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서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를 하면 비영리 민간 단체도 있고 사단법인 단체도 있고 그다음 임의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 왜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참 과장님이 참 발의하신 게 아니죠. 과장님 발의하신 게 아니죠, 참. 그래서 이 조례에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거는 조례는 과장님 발의하신 게 아니고 아마 의원 발의인 것 같아요. 발의하신 분께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재윤의 대표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답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예, 들어가셔도 들어가세요. 뭐.
네. 예. 네, 일단 그 조례 제2조 정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영리 단체라 하면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거제 시민축구단 사단법인인데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F4 가입하는 축구협회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사단법인 내니 저는 비영리 단체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콕 집어서 사단법인 거제 시민축구단에 이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 중에 이와 비슷한 체육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민축구단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으면 저는 이걸 비영리 단체로 하면 저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영리 사단법인도 있고 민간단체, 임의단체가 있는데 조례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셨는지 저 그게 궁금한데. 근데 시민 거기에 분명하게 시민 축구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단체에 많은 임의단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그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축구단이라고 또 그 시민축구단이 비영리 단체이면서 사단법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그다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대개는 명확하게 해놓습니다. 주식회사, 시민축구단, 재단법인, 안양시 축구단 이렇게 명확하게 사단법인 상주시는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그 조례에 이 그 축구단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이 조례를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질문 뭐 드렸는데 일단 특별한 답변은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 명확하게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적절하지 않다.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비영리 단체 또 사단법인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데에는 크게 오해라든지 다른 해석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예. 개인의 판단이니까요. 뭐 일단 개인-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까? 예. 예. 일단 저는 이게 그 일반 그냥 비영리 민간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사단법인 거제 시민 축구단이면 우리 시가 그 자산을 2억 정도 그 출연한 것이 출연했으면 출연에 따른 동의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당초 예산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아까 2억 우리 2020도 당초 예산에 확보됐는 그 지금 네, 2억 네, 이야기시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맞는지 음. 좀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이고요. 음. 일단 그 예산 추계를 보면 비용 추계를 보면 매년 한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이 거제 시민 축구단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으로 돼 있죠. 지금 이 경상 지금 보조하는 건 2억은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이게 아마 사단법인 우리 간주도형 사단법인 이 축구단을 만들다면 요건이 3억 정도가 뭐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모양이라. 근데 말 그대로 간주도인데 자기는 자부담이 1억 정도 되고 아마 우리 행정에서 2억을 이제 보조해주고 근데 그게 계획은 아까 그렇게 말하는 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잡혔다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기 네네, 그렇게 바랍니다. 하고 그 1차년도 2021년도 예산이 지금 한 8억 정도 지금 잡혀 있고요. 뭐 매년 한 8억 이렇게 해서 한 5개년 한 40억 정도 지금 우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지 않고 제가 뭐 시민축구단을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시를 또 알릴 수 있는 시민축구단이 생기면
조금이나마 시에 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부분 아까 답변 내용을 따로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 시민 참여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제한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가칭 남부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의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1년도 거제시 희망복지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 최양희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관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해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항식 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위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분 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근로용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 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관 해관 운영 조례 일부 전부 개정 조례안 제19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제20항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1항 국가 중요 농업 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22항 거제시 교통유발 부담금 갱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24항 거제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5항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26항 장성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제27항 거제 섬꽃 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장 김도호입니다. 이번 제219회 거제시의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5건은 원안 가결, 2건은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제1항 심사 경과부터 제4항 토론 조지까지 제7항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54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 제3항은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 시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11조 2의 제2항 심사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의 선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0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의 명칭을 노동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지회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노동자 근익 제고와 복지회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의 제2호
노동자의 정의를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쉽게 풀이하여 수정하고 노동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별표 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시설 이용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며 복지에 관 민간위탁 절차에 있어 그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폭진 및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12조의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그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8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그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개선 및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그제시 요트 산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0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난로 증가하는 해양 레저 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 요트 학교의 명칭을 거제 해양 레포트 센터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의 정비 및 사용료 등의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요트만의 한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의미인 해양 레포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류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해양 레포츠 인구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관광객 유입 및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가 중요 농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2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보전 전성과 가치를 조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 증진을 통해 농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협력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의회에 그 운영 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연내랑 돌미업, 흐리태채 취업이 제8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업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후속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보 취득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그제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4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경감 지침에 따라 2020년도 부가분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그제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6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의견 제시건은 장성포 마전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 장성포동 주민센터 재건축 부지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장성포동 주민센터의 신축 사업은 현 장성포동 주민센터 부지에 4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협소하고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재건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그제시 연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9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간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 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연간위원회 자문 시기를 건축위원회 심의 시기와 일치시키는 등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그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1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공익 신고와 각종 안전 점검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지역 내 각종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승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3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의견 제시건은 장승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한 장승포동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계획의 세부 사업 재검토 및 사업 대상지 변경 등을 위한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일부 사업의 재배치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거제 섬꽃 축제 입장료 진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6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시책 사업인 가족 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 사업에 참여 및 우리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 19세 미만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고 경상남도의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입장 요금을 할인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지정 대표 축제인 거제 성꽃 축제의 인지도 제고와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위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7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근로자 가족복지에 관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이득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 제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국가 중요 농업 유산 행정 협의회 운영개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장승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 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이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 및 제안하여 이번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획서 5조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 항목은 요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6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등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계획서 제7조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9조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주체는 거제시의회입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 질의 답변 형태로 운영되며 필요시 사업 현장이나 시설물 등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감사위원장의 감사 개시 선언,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출석 증인 선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감사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계획서 10조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이고 감사 자료 제출 기간은 2020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입니다. 출석일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 기간 중이며 출석 장소는 감사위원회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보고 및 실비 보상입니다.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율로서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예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보 접수입니다.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감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보는 거제시의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코너에 온라인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관련 안내문은 계획서 12조 부침 1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해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시정질의 때 나왔던 제가 확인해 드리고자 했던 내용을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도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뒷날 보좌관께 박용환, 고인 출신 박용환 보좌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말씀처럼 서류를 옮기고 가는 자리는 도를 통해서 받는 것은 절차가 맞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자리를 우리 거제시 요청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그리고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관계나 서류 왔을 때 사무실에 들른 적도 없다. 그것도 팩트고. 그래서 여야가 할 것 없이 서로 시장님이나 그다음 위원님이나 우리 지역에 발주시 놀아가는 자리에 함께 머리 맞대서 좀 더 나은 거제 만드는데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5만 시민 여러분, 이제 곧 한해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더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하시려고.